뭐야? 빨리 해야 빨리 끝나죠. 제때 가지. 빨리. 집합의 연산법칙 오늘 5, 6, 7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를 하도록 합시다. 집합의 연산법칙은 저번 시간에 이제 무슨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그 기본적인 연산들에서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연산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두 서로 다른 연산 기호들을 결합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연산 기호들을 연달아 배치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를 적당히 해서 합쳐지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들이 창조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3대 기본 연산 법칙. 이 책에서 만든 용어야. 3대 기본 연산 법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세 개가 그래도 많이 쓰였던 거예요. 우리가 수화 연산 1학기 때 배웠던 수화 연산에도 나왔던 것들이죠. 근데 그 수에서 쓰였을 때랑 집합에서 쓰였을 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성립한다가 나온 거야. 근데 무조건 이것만 보고 교합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결합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성립하는 것만 여기 써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면 성립하지 않는 건 뭐냐? 여기 없는 것들이 다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A 빼기 B 차집합 같은 경우는 A 빼기 B랑 B 빼기 A가 다르죠? 벤 다이어그램상에 보이죠? A 빼기 B는 이렇게 생겼고 B 빼기 A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했지만 성립하는 것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 혹시나 물어보면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요 직전에 집합 우리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그림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생긴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의 무기가 벤 다이어그램, 또 하나가 오늘 배우는 연산법칙이에요. 연산법칙. 그래서 첫 번째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있는데, 교환법칙은 뭐냐? 위치를 바꾼 거야. 위치를 바꿨잖아 지금. A 빼기 B, B 빼기 A. 집합의 위치를 바꿨어. 1 빼기 3, 3 빼기 1. 숫자의 위치를 바꿨어. 그래서 교환법칙이에요. 위치를 교환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은 뭐냐면 결합하는 순서를 바꾼 거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로봇을 조립을 하는데 내가 머리랑 몸통을 붙이고 몸통이랑 다리를 붙이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몸통이랑 다리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일 수도 있죠. 결합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결합하는 순서를 바꿨다가 결합법칙이야. 그것도 역시 성립하는 경우를 교재에는 써놨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괄호를 여기다 씌운 거랑 여기다 씌운 게 같은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로? 연산법칙 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 거다. 벤 다이어그램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야. 둘을 결합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법칙을 써서 좀 어느 정도까지 줄여놓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게 최종적으로 둘이 좀 조율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분배법칙까지 보면, 분배법칙은 뭐야? 우리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숫자로 보면 우리가 2 곱하기 3 플러스 5 얘를 2 곱하기 3, 2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배법칙으로 알고 있죠? 근데 분배법칙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양방향이 다 분배법칙이에요. 즉 인수분해한 것도 분배법칙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한 장 넘겨보면 문제들이 튀어나오는데 문제에서 이따 보면 그 개념 익힘 1이나 2나 보면 거기 딱 거기 개념 익힘 1 하나 더 넘겨봐요. 개념 익힘 1 보시면 개념 익힘 1 문제 쭉 보다 보면 빨간 글씨로 밑에 쭉 보면 뭐가 쓰였다, 뭐가 쓰였다, 뭐가 쓰였다, 뭐가 쓰였다가 있죠? 시험에서는 뭐가 쓰였냐를 물어봐요.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서술형 같은 거에 서술형 6개나 되잖아? 그치? 그러면 1번이 예를 들면 얘가 얘임을 증명한 것이다. 아니면 연산 법칙을 쓴 것이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무엇이 쓰였는지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너희한테 뭐가 쓰였다, 뭐가 쓰였다, 뭐가 쓰였다를 직접 채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쓰였냐? 지금 무기가 3개 나왔잖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3쪽에 거기 별표 쳐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드모르간의 법칙 33쪽.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물론 겨울방학 때 하긴 했지만 드모르간의 법칙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드모르간의 법칙은 드모르간의 법칙 뭐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이 다 깽판 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이 들어가서 다 깽판 논다. 들어가서 다 바꾼다. 다 바꾼다. 다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이 들어가서 다 바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얘가 괄호를 해체하고 찢어놓고 딱 들어가서 다 바꾼 거야. 이렇게 다 바꿨어. 컵이 엎어져 있으면 다시 세워놓고 바꾸고 이렇게 돼 있는 놈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바꿨다. 이건 기본 형태만 써놓은 거고 요걸 이제 조금 변화를 시키자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가 이제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차집합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아까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를 낸다 그랬지? 그럼 얘가 들어가서 깽판 놓는 거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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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가 들어가서 다 바꾼다.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요 4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출제를 한다. 그렇죠? 그 3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가 아니라 집합이니까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죠. 익힌 문제를 한번 통해서 봅시다. 익힌 1번. 익힌 1번은 U는 자연수예요. U는 자연수. X와 X는 자연수. 뭐 그래 특별한 게 없어. 부분집합, PQR은 부분집합이니까 P는 12하의 자연수니까 1, 2, 3, 3.10. Q는 소수래. R은 홀수래. 여기는 뭐 그냥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게 없고 얘를 이제 바꿔줘야 돼. 근데 봐봐요. 아까 말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이 좋다고 했긴 했지만 처음부터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쓰려면 이거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 그렸다고 쳐? 근데 또 여집합에 바깥쪽을 칠해? 근데 거기서 또 R을 빼? 어려워. 그러니까 말했잖아.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 법칙으로 어느 정도 줄여놓고 벤 다이어그램을 쓴다라고 기억하면 돼. 연산 법칙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뭘 한다 생각하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뭐 큰 통에 뭘 끓였어. 그러면 우리가 조그맣게 각자 그릇에 넣고 뚝배기 같은 거에 다시 끓이잖아요.
뭐 음식점 가면 설렁탕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뭐 전골 뭐 이런 게 각자 김치게 나오는 게 그냥 이만한 통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각자 이렇게 덜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놓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하겠다. 그래서 줄여놓자요. 그러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지는 알아야 된다. 한꺼번에 아까 우리 도영이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있는 걸 한꺼번에 바꾸지 않았잖아. 단계를 밟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계를 밟을 거야. 한꺼번에 가기 힘들어. 이걸 딱 보고 제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연산 법칙으로 간단히 하는데 단계별로 한번 보자고요. 뭐가 바뀌냐. 먼저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 얘가 먼저 하나씩 바꿀게. 요거부터 바꿔도 돼. 요거부터. 지금 책에서는 한꺼번에 막 2개를 썼거든? 그러면 헷갈리니까 먼저 하나씩 바꿀게.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얘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뭐야? 차집합의 성질. 이게 차집합의 성질.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거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아 미안해. 요거 바꿔야지. C랑 C랑 만나니까 P 들어가면 다 바꾼다 그래서 바꿨어. 요건 이렇게 바꿨어. 얘가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C 있고 여기 C 있고 다 같은 기호니까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뭐야? 아까 말했잖아. 머리랑 몸통 먼저 붙이는 게 아니라 몸통이랑 다리부터 붙였으니까 결합하는 순서를 바꿨다 그랬지?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거야. Q 컵이 엎어졌던 걸 다시 세우고 이렇게 바꿨어요. 거꾸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얘를 뺄 거예요. 이게 차집합의 성질. 나중에는 빨라질 거야.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 빨라질 건데 결국은 우리가 요걸 빠르게 가야 되는 게 중앙고사 때 우리의 목표죠.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죠? 네. 지금 교재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그냥 질문을 시켰고 저는 이걸 뜯어서 좀 더 세분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봅시다. 소수 또는 홀수래. 소수 또는 홀수야. 소수는 2, 3, 5, 7 이 뒤부터는 다 홀수지? 여기는 2 빼고는 다 홀수잖아. 그치? 홀수는 1, 4, 5, 7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얘를 합집합을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1, 2 그 다음에 홀수지? 합집합이니까 다 갖고 온 거니까. 이 뒤에는 짝수가 없잖아. 이 뒤에도 짝수는 없으니까. 이해돼? 네. 근데 P는 뭐야? 1부터 10이야. 1부터 10 중에서 1, 2 홀수를 뺐으니까 누가 남아요? 4, 6, 8, 10이 남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합이 답이다. 이해돼? 그래서 요걸 만약에 내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했다고 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연산 법칙으로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럼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아, 요 정도 줄여놨으면 이제 바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건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끝까지 가야 무조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 제일 쉽다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본 다음은 이제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되죠. 이 유제들을 풀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2번을 볼게요. 네, 전체집합 U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집합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2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1번을 해봐요. 네. 2번부터 제가 보여줄게요. A 빼기 B 빼기 C를 하래요. 그러면 얘는 먼저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차집합
차집합의 성질. 그지? 차집합, 성질.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차집합을 쓸게요. B, 요렇게, 요것도 차집합을 썼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침투하면서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려라.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아까는 기호의 종류가 같았어. 그러니까 결합 법칙을 썼지만 기호의 종류가 달라. 기호의 종류가 다르니까 나는 결합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을 써야 돼요. 종류가 다르니까. 그럼 쓸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A, 교, B에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A. 전개는 쉬운 편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 수의 연산에서도 전개가 쉬워, 인수분해가 쉬워. 전개가 쉽잖아. 인수분해는 우리 중학교 때 좀 연습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쉬운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건 좀 연습을 하셔야 돼. 눈에 좀 익어야 돼. 나중에 이런 게 좀 보여야 돼. A교, A교, A교를 묶어야겠다.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한눈에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응?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요건 분배 법칙을 쓴 거고 이건 A 빼기 B A 요건 이제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 1번을 한번 해보세요. 2의 1번. 이해 안 되는 과정 있으면 물어봐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있으면. 저게 왜 웃긴 거야? 서술형 쓸 때 저렇게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서술형은 잘 안 낼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여라라고 하면 뭔가 채점 기준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줘놓고 여기를 빈칸으로 줄 거예요. 그래야 채점이 깔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몇백 명을 채점하려면 뭔가 기준이 애매한 것보다는 뭔가 명확한 게 좋죠. 그래야 채점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얘임을 보여라 이렇게 증명은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혹시나 물어보면 그래도 학교 기준이 점수를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서술형 기준이 깐깐한 편이니까 저라면 그래도 한 학기를 겪어봤잖아. 그럼 최대한 다 잘게 쪼개서 쓰는 걸 추천을 하죠. 아마 내면 한 문제 정도 낼 거야. 6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낼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원방,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명제에서 서술형 하나 무조건 낼 거고 산술기하나 이런 쪽에서 서술형 낼 거고 원방에서 구하는 걸 내겠죠. 원에서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라 할 만한 건 집합에서 이런 거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집합하고 명제에서 뭘 보여라가 있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자세히 쓰는 걸 추천하죠. 그게 여러 문제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을 보면서 하셔야죠, 결국. 시간이 여유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략하고 감점 당할 걸 가관하면서 그냥 빨리 써버리겠지. 일단 이렇게 쓰겠죠? 차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안으로 진입해서 다 흔들어 놓고 이게 등물과 그래서 이제 종류가 다르니까 분배를 할 거야.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마찬가지야. 종류가 다르니까 분배를 하죠. 종류가 같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는 찹쌀떡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루떡을 준다 그러면 아 저는 이 떡을 먹으려고 하겠지만 다 똑같은 떡이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니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누굴 주고 이걸 주고 누굴 저걸 주고 하는 거죠. 다르니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지. 이게 분배. 그 다음에 차집합 성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자세히 씁니까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출제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몇백 명을 채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되죠? 지금 3번을 볼게요. 얘가 이런 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에 있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얘를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합집합은 눈에 들어오지만 얘가 벌써 한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걸 또 그려서 하면 벤다이어그램 너무 길다니까. 그래서 얘를 연산 법칙으로 어느 정도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을 가는 게 낫다. 아까 말했지만 이런 공통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묶어낼 수 있다. 묶어내기 편하게 아까 이거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묶어냈다고 치면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면 다시 내가 제대로 했나가 헷갈리면 다시 전개해봐.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검토를 다시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떤 집합이랑 그거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했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지?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얘가 바로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지? 근데 A랑 공집합을 합쳤으니까 그냥 A지? A 교 B가 됐어. A 교 B가 A면 이게 무슨 관계지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 일반적인 그림.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잖아.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더니 그게 A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되죠. 다 이 안으로 피신해야 돼.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은 거야. 이걸 탁 보고 처음부터 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많이 해도. 집합을 엄청 많이 해도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여기서 일로 바로 하기 힘드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걸 추천을 한다. 어느 정도 줄여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A가 B 안에 들어가니까 A가 B 안에 들어갔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보면 되겠다.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1번 A 교 B는 A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 그지? 교집합을 하면 A잖아. 근데 B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해돼? 2번은 A가 B에 들어가지 B가 A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2번도 틀렸네. 그치? 세 번째는 A랑 B를 합집합을 하면 B지 U가 아니잖아요. 왜? U의 부분집합이니까 U는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4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남지. 그러니까 4번이 참인 거죠. 5번도 봐야 돼.
답만 싹 하고 넘어가지 말고 5번도 확인해봐야 돼. 얘가 이런. 얘를 오늘 배운 걸 생각해봐. 요거는 한 번에 와닿지 않지. 이게 교집합이었으면 차집합이 보이는데 합집합이니까 차집합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드물건 법칙을 쓸 거야. 양변에 난입을 시키라고. 시키면 얘가 파고들어서 싹 다 바꾸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A에서 봐봐, A랑 어떤 놈을 교집합을 했어. 얘랑 얘를 교집합인데 얘래. 누가 더 큰 거야?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됐어. 그 얘기는 어떤 놈이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라는 얘기는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교집합을 했는데 공통 부분이 그냥 얘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B의 여집합은 이 흰자인데 흰자가 A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5번 그냥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도 돼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아니야. 그치? 익힘 4번을 볼게요. 다 설명한 다음에 아마 그 시간 전에 끝날 테니까 풀다가 가자고. 연습하다 가자고. 예. 세집합 ABC에 대하여 A, B, C 이렇게 예. 이 부분을 똑같은 걸 골라라. 예. 이것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4번, 5번 다 마찬가지지만 기억은 A, 교, C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차집합의 성질 빼기 B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걸 세모라고 하면 세모 교집합 B예요. 그러니까 세모 빼기 B잖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치환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A교 C에서 B를 뺐잖아. B 공통 부분을 빼는 거랬잖아. 빼는 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을 빼는 거니까 요 그림 맞죠? 요거 뭐 그걸 뺐으니까. 맞죠?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고 쳐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니은 더하기 리을에서 리을을 빼는 거잖아. 이해돼요? B를 뺐다는 건 B와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니까. 니은 더하기 리을이 A 교 C잖아. 거기서 B를 뺐다는 건 B와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빼서 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니은은 그게 바로 니은이잖아. 이 말과 이 말은 그냥 똑같은 말이지. 아까 말했잖아. B를 빼는 건 뭘 빼는 거야? B와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B를 뺀다는 건 그냥 B. 어차피 여기서 어떻게 이 전체를 다 빼. 뺀다는 말의 뜻은 공통 부분을 뺀다는 거죠.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을 빼는 거야. 뺀다는 말의 뜻은. 공통 부분을 뺀다는 거와 마찬가지겠지. 이해돼? 이것은 A 빼기 B, C 빼기 B. A 빼기 B는 뭐야? A 빼기 B는 A에서 B를 빼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지. A 빼기 B는 애플 모양이다. 애플 모양. 사과 파먹은 애플 모양. A에서 B를 뺐으니까 이렇게. A 빼기 B. 아,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미안해. 네, 기억. 내가 잘못 썼는데 미안. 기억 더하기 니은. 네. 그지? 그 다음에 C 빼기 B는 C에서 B를 뺐으니까 여기지. 니은,
이것이 공통 부분이니까 니은. 그래서 또 차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산해서 요거랑 비교하려면 또 이건 너무 빙빙 돌아가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연산 법칙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둘이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야. 얘가 100% 잘났으면 얘를 안 가르치겠지. 얘로 다 해결되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연산 법칙으로 좀 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앞에 예시 얘는 먼저 연산 법칙으로 줄여놓고 벤 다이어그램을 간 거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은 지금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죠?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5번을 볼게요. (5번은)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그냥 바로 풀게 x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2 x는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B는 x가 2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이죠. 예. 그지? 이거는 되게 쉬워요. 예. 교집합을 하래. 그럼 수위선상에 넣으면 되지? 수위선상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얘는 2는 더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1은 이 사이에 있네. 예. 교집합이니까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x제곱 4x 플러스 3 네, 됐죠? a 더하기 b 7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되면 늘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쉽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인수분해가 혹시나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근계수를 쓰든지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인수분해 되면 이건 예제니까 좀 쉽게 주어진 거지. 됐죠? 5, 6, 7인데 5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해야 될 건 뭐야? 이런 거지. 3, 4. 아, 바꾸는 거 연습 좀 해야겠다. 벤 다이어그램은 연습할 게 없어요. 복잡해지면 연습해야겠지. 언제? 2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도 연습을 좀 해야 돼. 2개짜리 연습할 게 별로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는. 3개짜리는 헷갈리면 맞잖아. A, B, C라고 놓든지 아니면 기억는 이렇게 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돼. 한눈에 와닿지 않으면. 알겠죠? 41쪽에 여러 가지 집합. 얘는 교과서에는 따로 개념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학교 시험에 아니면 교과서에서 다룬 종합 문제에 그냥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문제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떡할래?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놈 몇 개를 소개한 거야. 대칭 차집합,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세 번째가 배수 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대칭 차집합이 가장 좀 유명하지만 시험에 꼭 대칭 차집합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번호 뽑기처럼 1번이 나올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나올지 아니면 배수 집합이 나올지 그거는 모른다. 그래서 그냥 그때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집합이 먼 훗날 배울 내용이면 제가 6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당장 2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걸 만약에 수학을 처음 배운다 그랬으면 이거 설명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학기 중간이니까 좀 봐야죠. 대칭 차집합은 옆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뭐야? 왼쪽도 차집합, 오른쪽도 차집합이죠? 예. 왼쪽도 차집합, 오른쪽도 차집합이잖아요. 가운데만 쏙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지은 이유는 좌우 대칭인데 이쪽도 차집합, 이쪽도 차집합이어서
좌우 대칭 차집합이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과서에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참고서에만 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참고해놓고 대칭 차집합의 연산의 표현 세모라고 쓸 때도 있고 별표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서 그냥 정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사칙연산처럼 이게 다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오피셜로 나온 건 없다고. 문제에서 그냥 정하기 나름이야. 알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쓴다고. 근데 대칭 차집합은 동대구여고에서는 세모라고 냈고 광남고에서는 별표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 건대구에서는 또 뭐 네모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정해진 기호가 있는 건 아니다.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건데 우리는 대칭 차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이 두 번째 표현. 얘가 왼쪽도 대칭 차집합, 오른쪽도 차집합의 이해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표현은 합집합에서 가운데 거 파먹었다가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고. 두 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세 개 있을 때 이게 편해요. 세 개가 있을 때. 합집합에서 가운데 걸 파먹었다. 합집합에서 가운데 걸 파먹었으니까 이것만 남았다가 이해하기 제일 편할 거라고. 나머지 기호들을 보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게 이해할 거라고. 알겠죠? 3개짜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3개짜리는 3개가 이렇게 돼서 밑에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까지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는 칠해진 결과가 보면 뭐냐면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마치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뿔마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이야. 칠하고 안 칠하고 여기도 결국 어떻게 돼? 칠하고 안 칠하고 안 칠하고 안 칠하고 징검다리 같이 다리 물 이렇게 된 것처럼 칠하고 안 칠하고 기억하면 돼. 4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4개는 그리지 마. 어제도 그려보라 했더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4개 있으면 좀 힘들거든. 그러면 칠하고 안 칠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칠하고 안 칠하고 교대로 가면 된다. 대칭 차집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빠르게 이해하는 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합집합에서 봐봐. 얘도 왜 그림이 이렇게 될까? 봐봐. 얘에서 C를 내가 봐봐. A, B 이렇게 C가 있는데 이 대칭 차집합하고 C랑을 볼 거야. C에 이렇게 그러면 A와 A 요 세모 A 세모 B 세모 C라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A 세모 B랑 C의 합집합에서 A 세모 B랑 C의 교집합을 뺀다며. 방금 했잖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니까.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로 이해하기 편한 얘보다. 이해돼? 여기까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합집합은 요거잖아. 그치? 근데 공통 부분이 누구지? 공통 부분이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이 여기잖아. 공통 부분. 그래서 얘네들을 뺀 거야. 뺐던 이 그림이잖아. 요걸 빼면 얘잖아. 공통 부분을 뺄 거야. 공통 부분을 뺀다. 그게 이해하기가 편하다. 4개, 2개는 쉽다니까. 2개는 쉽게 3개만 해도 힘드니까 요거는 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써먹는 건 얘가 더 편하다. 이해돼? 그래서 지금 3개짜리 좀 힘드니까 결과만 알아주셔도 돼요. 그렇죠? 대칭 차집합의 성질. 증명은 개념 익힘 1번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건 교과서에서 뭐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그림을 봐요. 아, 이거는 이게 A 세모 B래. 그럼 A 세모 B나 B 세모 A나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치 성립하겠네. 그치? 여기서 A, B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 경험치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합 법칙도 봐봐. 모양이 대칭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B가 특별히 손해보는 곳이 있어요? C에 비해서? 없잖아요. 자기 거 살아있지? 자기 골수펜 살아있어? 그지? 양다리 걸치놓은 다 죽었어. 셋 다 좋아하면 살았어.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B도 입장이 똑같고 C도 입장이 똑같고 A도 입장이 똑같으니까 결합법칙 성립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돼? 만약에 얘를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됐어. 만약에 이걸 3개짜리를 했는데 앞에서부터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서 했더니 C가 좀 손해봤네?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먼저 하는 놈이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결과는 먼저 누구를 한다고 해서 이득 본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지. 그러니까 결합법이 성립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그 다음에 3번은 A랑 공집합을 대칭차집을 했더니 A가 된대.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이 대칭차집합의 정의에 넣어보면 돼. 대칭차집합의 정의에 넣어보면 별로 어렵잖아. 이게 지금 개념 익힘 1번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까 말했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라고. 세모의 뜻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합집합은 뭐야? A랑 교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A잖아. 이건 있으나 마나 놈이 합쳐도 자기 자신이지. 얘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그래서 A. 이걸 지금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죠?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이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는 애야. 얘는 엄청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기타 등등이야. ETC. 영어 들어봤지? ETC 기타 등등. 중요한 내용은 이미 5번에서 했어. 5번이랑 7번이 중요해. 6번은 약간 쉬어가는 코너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오면 그냥 그때 해보면 돼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얘가 그나마 기타 등등 중에서는 유명한 애야. 기타 등등 중에서는 유명한 애라.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는데 정도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근데 1번부터 5번 챕터로 얘기하면 1번부터 5번 챕터, 6번 빼고 7번 챕터가 중요해.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얘는 1번부터 5번이랑 7번이 이제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얘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다 3, 4, 5랑 6, 7이 같은 내용이야. 3, 4, 5끼리 같은 내용, 6, 7이 같은 내용. 지금 A, 세모, 공집합이 A래. 우리는 늘 이 대칭차집합의 성질이 뭐냐면 옆에다 써보자. 3, 4, 5 옆에다 써. A, 세모, B가 C면 A, 3, 4, 5 옆에다 A, 세모 그 옆에다 써요. 오른쪽에. 공간 많잖아요. 오른쪽. 얘가 C면 그냥 자리 바꾸면 돼. 자리 바꾸면 된다. 난 얘랑 바꿀 건데요?
그래 상관없어. B 세모 C가 A야. 자리 바꾸면 된다고. 자리 바꾸면 되니까 난 이러니까 뭐야? 얘랑 자리를 바꿀 거야. 그래서 뭐야? A 세모 A가 공집합이다가 이게 3번 이게 4번이잖아. 거기 봐봐. 3번 4번이 그 얘기잖아. 요게 3번이고 4번이 그 얘기잖아.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말했잖아. 이거를 다 증명하려고 너무 힘들다니까. 증명은. 그래서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상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증명하면서까지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잘 바꿔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면 편하죠. 나중에 뭐 답 고를 때 좀 편하다. 이런 얘기야. 6번도 지금 보면 A랑 얘가 이렇게 됐대. 이게 6번이잖아. 그럼 자리 바꿀 거야. 자리 바꾸면 얘랑 자리 바꾸면 A 세모 U가 A였죠. 이게 7번이야. 그럼 왜 그럽니까를 보여주세요. 그럼 난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얘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돼. 만약에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는 게 어렵진 않아. 2개짜리 어렵지 않다니까 3개짜리가 좀 힘든 거지 2개짜리는 해야 돼. 그냥 하면 돼. 얘 합집합하면 얘지. 다 같은 놈이니까 얘는 얘지. 그러니까 얘라고.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된다고요. 말했잖아. 우선순위가 6번이 아니라니까 1번부터 5번 챕터, 7번 챕터니까 6번은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밀린다니까 이런 게 있다만 내가 소개하는 거야. 그렇지? 집합에서.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5번, 7번이 제일 중요해. 6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야. 내가 다음 시간에 야 이거 저번에 했잖아 설명했잖아 이거 왜 안 해봤어 이렇게나 얘기 안 할 거라니까 5번, 7번은 알아두라고 대신 드모르간 법칙 왜 몰라를 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쟤를 몰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야. 얘는 우선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42쪽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것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이게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걸 쏙 빼먹으면 교집합이랑 아싸가 남잖아. 핵인 사람 아싸가 남는 거지. 얘네는 골수펜들이고 골수펜은 쓱 빼면 양다리 걸치는 아니면 둘 다 관심 없는 놈만 남겠지. 그게 여집합이잖아. 아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면 된다니까. 이걸 성질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다른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네. 세 번째,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배수의 집합. 배수의 집합. 네. 배수의 집합. 얘도 문자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1번 옆에 3번에 1번이지. AK 교집합 AL 옆에다가 숫자로 써볼게요. 숫자로 써볼게요. 숫자. A2, A3 그럼 뭐야?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6의 배수지.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나중에 말했잖아. 나중에 이런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오면 돼요. 지금부터 이걸 다 할 필요 없어. 6의 배수잖아. 아 그러니까 6은 뭐야? 얘네의 뭐야? 최소 공배수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답을 한 거잖아, 지금. 그치? A, 3, A, 4, 얼마겠어? 12.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문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답 딱 하면 너희가 다 답을 할 수 있어. 다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 24라고만 안 하면 돼. 20, 여보세요? 들어봐요? 24라고만 안 하면 된다. 방금 얘기했잖아. 최종적으로 24라고만 안 하면 돼. 12지? 무조건 곱하기로 기억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우, 화면에 안 나왔네? 아, 기억했겠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맛만 한 번씩 보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지. 1번. U의 두 분점 A, B에 대해서 A, 세모, B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했어. 이렇게 정의했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까 했잖아.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랬지? 2번. 나오면 이렇게 그냥 하면 돼. 그렇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돼. 그렇지? 2번이 성립하면 3번도 잘 바꿨으니까 3번도 성립하겠지? 그치? 4번은 여기서 아까 보여줬지? 틀린 건 5번이죠.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워서 5번이 아니야. 그렇지? 하나하나씩 해봐야 돼. 5번은 보여줄게. 그럼 왜 안 되는지. A, 세모, U가 뭐냐? 아까 말했지? 합집합에서 정의는 이렇지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라 그랬어. 저기 해놨어. U, A. 그때 확인하면서 이걸 1, 2, 3, 4번의 성질이지 이렇게 외워서 풀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 2번. 두 집합 A는 3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제곱 빼기 2. 그 다음에 B는 2 3 A 빼기 1 이렇게 했어요. A 빼기 B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고 있지? 0하고 1이래. 그때 A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봐요.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의 벤다이어 그림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옆에 날개 같은 거야. 0하고 1이야. 그치? 그런데 봐요. 0하고 1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여기 3 있고 3이 있으니까 3은 여기 자리에 들어갔겠지? 2가 여기 있는데 2가 만약 B 혼자 갖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B가 2를 B 혼자 갖고 있으면 2가 여기 갈 거 아니야. 그럼 대칭 차집합에 잡혔지? 여기가 대칭 차집합 자리잖아. 골수 팬들이. 근데 2를 B 혼자 가지고 있으면 A가 2를 안 갖고 있으면 2는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하고 1밖에 없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해가 돼? 2가 여기 가면 이 말하면 모순이 되잖아. 2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대칭 차집합 자리에 안 간다니까? 대칭 차집합 자리잖아 여기가. 0하고 1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 그게 0, 1이라고 해놨잖아. 차집합 자리가 0, 1이라니까? 차집합 자리가 0, 1이래. 그러니까 2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돼. 3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2도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2야. 2야. 요놈 아니면 요놈이 둘 중에 하나가 2라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인 경우에 A가 제로지. 그러면 A는 뭐야? A가 제로니까 3, 2, 마이너스 2야. 벌써 마이너스 2가 왕따 자리지? 근데 왕따에 없잖아. 그러니까 2는 틀렸다 해봐. 마이너스 2가 여기 없잖아. 차집합에 있어야 되니까. 없지? 두 번째, A제곱 빼기 2가 2여야 돼. 그러면 A가 2거나 A가 마이너스 2네. A가 2면 3, 0, A가 2니까 2. B는 2, 3, 1. 2, 3, 2, 3. 그 다음에 0, 1, 0, 1. 왕따는 남았네? 2가 답이다. A가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2면 3,
마이너스 2니까 4. 그 다음에 2야. 4자리가 없는데? 4는 여기도 없고, 없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이렇게 골라낸다. 이해돼요? 차근차근 추리해서 범인을 잡는 거랑 비슷해. 어떻게 보면. 추리해서 범인 잡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배수집합은 차라리 쉬워요. 배수집합은 차라리 쉽다고. 배수집합은 차라리 쉬운 편이에요.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AK를 K의 배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K의 배수래 A3, A2, A4야. 얘는 2의 배수야. 얘는 4의 배수야. 합했어. 뭐의 배수야?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합집합을 하면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인 거 이해돼? 2의 배수가 원래 4의 배수 다 포함하고 있잖아. 다 갖고 있잖아. 4, 8, 12, 16 얘는 2, 4, 6, 8 그러니까 얘가 그냥 A2야. 그래서 A3이랑 A2 하면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니까 6의 배수지? 아까 최소면서 6의 배수. 100 이하인데 6의 배수니까 100은 6이 몇 개 있어? 16개 있지. 그래서 16개야. 쉽죠? 얘는 뭔가 얘는 왜 쉽고 얘는 왜 어렵게 느끼는지 알아? 이거 오늘 뭔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는 눈에 들어오잖아. 몇의 배수 그러면 딱 눈에 그려지잖아. 얘는 눈에 안 그려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안 그려지면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면 돼요. 눈에 보이게끔 자꾸 그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다 쓰잖아. 눈에 보이게끔 쓰라고. 그래야 좀 이해가 편해. 눈에 들어오게끔 자꾸 해보려고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얘는 쉽고 얘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마플 특강 1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돼 있는데 얘도 그렇게 빡센 건 없어. 원소의 합이래. 그냥 원소의 합이니까 다 합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원소의 합의 성질 얘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A의 여집합은 예를 들면 전체가 1부터 10이야. 근데 A가 홀수야. 그럼 A의 차집합은 A의 여집합은 짝수겠지. 그러면 2, 4, 6, 8, 10은 1부터 10에서 1, 4, 5, 7, 9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라니까. 전체 원소의 합에서 A 원소합을 빼면 나머지들의 원소의 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빡센 내용은 아니라고요. 2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노른자가 쏙 들어가면 A 거를 싹 다 더해봐. 그래도 B 더한 것보다 당연히 작지. 그냥 뭐 이거 증명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냥 원소합치가 B가 더 크니까. 세 번째는 합집합은 봐봐.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봐봐.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A에다가 B를 더했어. 근데 가운데 게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거 뺀 거야. B. 여기 중복됐잖아. 여기 중복됐으니까 빼야지. 그래서 3번 내용 나온 거야. 합집합은 얘에다가 얘를 더했는데 가운데가 중복되니까 그런 거 뺐다 이거야. 만약에 아까처럼 기억 니은 이렇게 써본다고 치면 A, B 이거 이따 뒤에 또 나와. 그러면 A가 원소의 합이 기억이라고 쳐. 얘가 니은이야. 디귿이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F라고 했네 여긴. F는 기억, 니은, 디귿이지. 근데 FA는 뭐야? 기억 더하기 니은이야. FB는 니은 더하기 디귿이야. 그럼 둘을 더하면 이게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뺐다고. 이게 수식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돼? 얘는 좀 쉽죠, 그죠? 이거 대시 차례보다 쉽잖아. 보기 1번. 1번. 보기 1번을 보시면 문장을 읽어봐요.
N은 1, 2, 3, 4, 5, 6이래. 그래서 합집합은 전체, 교집합은 3, 6이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왜 더 이상 연산법칙 쓸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연산법칙 쓸 게 없잖아. 뭐 이 둘을 결합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이잖아. 3, 6이야. 그럼 남은 거 뭐야? 3, 6 빼고 1, 2, 4, 5가 남았는데 1, 2, 4, 5가 남았는데 1, 2, 4, 5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 합집합이 전체니까 이 다른 곳은 들어가지 않잖아. 그지? 이해되니? 원소의 합을 물었어? 얘의 원소의 합은 1, 2, 4, 5 합치면 얼마야? 12다. 그러니까 1, 2, 4, 5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의 원소의 합이 x면 여기는 12 빼기 x겠지. 합친 게 12니까. 이해가 되니? 그런데 문제에서 물은 게 SA 곱하기 SB래. SA는 요거는 요거의 원소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9 플러스 X지. 여기 B의 원소의 합은 12에다가 9 더했으니까 21 빼기 X야.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마이너스 9, 21이야. 이해돼? 그럼 얘네들의 중간일 때겠지? 20이란 거야. 또 6이야. 그래서 x가 6일 때 최대가 이해돼요? 최대값을 그냥 여기다 6 대입하면 돼. 최대 얼마? 6 넣으면 15의 제곱이 최대값이다. 이해돼요? 느낌 4번 볼게요. 예.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예.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은 원소의 합. 예. 얘는 A가 A, B, C이래. 예. B가 다 K를 더했어.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이 다 더했다? 근데 교집합은 2, 5래. 교집합은 2, 5래. 근데 아까 문제는 A가 3이었고 뭐 2가 2여서 딱 그걸 했고 얘네가 남았는데 얘는 누가 2온지를 몰라.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아까 문제는 루트 A, B, C, D 있는 문제는 얘가 9, 4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9, 4니까 나머지가 뭐 3, 2 이랬단 말이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누가 2온지를 몰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9래.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래. 그 다음에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아까 말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얘랑 얘 더한 다음에 요걸 한번 중복되니까 뺄 거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9. 예. A의 원소의 합이 아까 9래매. 문제 줬어. 문제 준 거야 이거. 놀라지 마. 문제 줬다고. B의 원소의 합은 얘야. 이게 SA고 SB 그 다음에 SA 교 B를 뺄 거야. 그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라고. 그게 23이라고. 얘가 9야. 얘는 요놈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4K를 더했어. 그게 9 더하기 4K잖아. 뺄 거야. 교집합의 원소는 여기랑 7이라고 나왔어. K값 나와서 끝이야.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마지막 내용 7번 중요해요. 요거 하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유사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도 지금 하는 것처럼 거기 별표 쳐요, 알았죠? 거기 1번 박스에 별표 치세요, 알았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합처럼 각각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걸 뺄 거야. 근데 마치 우리 근과 개수 관계처럼 뿔마 이렇게 한다고. 우리 근거에서 한 게 이렇게 했잖아. 기말고사 범위지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마뿔 이렇게 갔지? 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서는 뿔로 가면 돼. 아까 우리 대칭 차집합 색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칠하고 안 칠하고 오늘 그런 개념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도 2개짜리는 쉬워. 2개짜리 방금 했잖아. 이 A에다가 B를 더해서 조목되는 거 뺄 거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거기 생긴 모양 봐봐. 2번도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다시 더하고. 만약에 집합 4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틀려버리는 게 나아. 근데 4개짜리는 거의 안 되거든? 근데 혹시나 4개짜리 나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짜리 쭉 더하고 2개짜리 싹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고 뿔마 이렇게 하면 된다고. 4개짜리는 잘 안 돼. 근데 순서가 그렇다고. 그냥 뿔마만 기억해. 뿔마 2개면 뿔마 3개면 뿔마 그것만 기억하면 돼. 뿔마 그렇죠. 그게 내용이 끝이야. 그게 내용이 끝이야. 두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면 되지. 그치?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2번은 오늘 배운 드모르간 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나오면 드모르간 법칙은 오늘 배운 거잖아. C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원위치 시켜줘라 그랬지? 이렇게 원위치 시켜줘라. C가 빠져나오면서 원위치 시켜줘라. 얘는 전체에서 합집합을 뺐구나. 차집합이니까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뺐다라고 생각하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 빼기 B라는 건 아까 뭐랬어? 그냥 A에서 거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거기 교재 나와있지. 이거 아니라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 주의! 일반적으로는 얘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뭘 뺀다 그랬어? 공통 부분을 뺀다 그랬잖아. 그림을 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뭘 빼는 거야? 얘는 뭘 빼는 거야?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던지 아니면 합집합에서 B를 빼던지.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똑같은 걸 택하면 돼.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똑같은 걸 찾으라고. 벤 다이어그램에 똑같은 걸 찾아. 그렇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다른 표현을 줄 수 있어. 벤 다이어그램에서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알겠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돼. 알겠지? 세 번째,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돼 있는데 얘도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 가장 중요한 게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보자.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첫 번째, 합집합의 최대를 물었어. 합집합의 최대. 이렇게 늘어나면 최대가 돼. 자기 땅이 넓어 보이잖아. 이렇게 합쳐지면 합집합이 줄어 보이지. 근데 A가 이렇게 될 때라 그랬어? 이렇게 될 때라 그랬으니까 얘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될 때라 그랬어. 그러면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이런 상황이지. 얘가 일반적인 그림은 이런 상황인데 얘가 최대된 건 최대한 멀어졌는데도 꽉 찬 거야. 최대한 멀어졌는데 꽉 찬 거야. 이게 최대잖아. 그러니까 최대는 뭐야? U야. 합집합이 왕따가 없는 거지.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최대. 들어가야 돼. 이렇게가 아니야. 네? 최소는 얘네가 줄어. 줄어서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줄어서 A가 요 B 안에 들어갔어. 얘가 최소. 집에 갈 때 신나겠다.
약간 다른 차원의 색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될 때가 합집합이 최소죠. 그래서 B일 때. 그림, 이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지? 결과를 외우지 말고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 그림을. 근데 저 그림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A, B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빠져나가는 게 없어. 삐져나가는 건 없어. 둘 다 안 좋아하는 놈이 안티가 없는 거야. 합집합이 전체 안티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합집합이 제일 크겠죠. 안티가 없으니까. 근데 그림이 어떻게 저 여기 A 삐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 위에 A, B. 전체를 차지한다고 A. 네, A 합집합 B가 전체인 거. 아, A가 전체면 안티가 없다. 눈이 이제 돌아왔어요. 아, 좋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뭐가 신기한 마음. 안 와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신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냥 몰랄 뿐이지. 니보다 나보다 니가 더 많아. 쟤는 왜냐면, 얘는, 봐봐.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이쪽 있으면, 왜 우물가로 왜 가지? 거기서 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오면 놀라지. 근데 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놀라죠. 얘가 놀라니까, 왜 그래? 이러고. 그런 거야. 그래 진짜. 얘도,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지. 얘가 최대랑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최대가 될 때는, 이 공통 부분이 최대가 될 때는 이 안으로 반대야. 합집합은 둘이 멀어질수록 덩치가 커 보이는데 교집합은 오히려 가까워질수록 뭉칠수록 공통 부분이 커져.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가 이럴 때지. 가장 뭉쳤을 때가. 아예 흡수가 돼버리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맥시멈이라고. 미니멈은 최대한 멀어졌어야 되죠. 최대한 멀어졌어. 그럼 최대한 멀어졌을 때가 아까 뭐라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을 때가 가장 멀었잖아. 이때가 가장 둘이 멀었을 때가 그런 상황이에요. 둘이 가장 멀어져야 교집합은 최소가 된다니까. 얘는 가까워질수록이고 얘는 멀어질수록. 합집합은 멀어질수록 커지고 얘는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핑크색으로 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이 결과값은 안 해도 돼. 가까워질수록 커지는구나, 교집합은. 얘는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그럼 반대일 거 아니야. 최소는 언제? 멀어질수록 커지니까 가까워질수록 최소지. 가까워졌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지. 둘이 반대인 상황이잖아. 이해돼? 얘는 그러면 최대한 멀어졌을 때니까 얘가 즉 A 합집합 B가 U일 때지. U일 때가 최소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요렇템의 합집합은 A, B 이런 템에 그러면 요건 등식이니까 바꿔도 상관없지? 그렇잖아.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S일 때야. 최소는 그러니까 언제? 얘의 최소는 이게 U일 때. NA, NB, NU 이렇게 된다는 얘기. 제일 큰 걸 빼니까 제일 작잖아. 제일 큰 걸, 이게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걸 뺐으니까 제일 작지. 제일 클 때를 뺐으니까 제일 작잖아. N 더하기
때가 그렇다고요. 최소일 때가. 그런데 말했잖아. 이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럼 내가 말했잖아. 이 결과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요 상황을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결과값을 외우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애초에 말 그대로 네 말도 아주 좋은 얘기했어. 얘가 10이고 얘가 15인데 얘가 5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최소인 상황은 언제겠어? 교집합의 최소인 상황은 그냥 이렇겠지. 둘이 그냥 각방 쓰는 거야. 별별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최소 최대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것만 보라는 거야. 가까워질 때냐 멀어질 때냐는 뭐라는 거야. 숫자는 주어지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져. 아주 좋은 얘기겠어요. 응? 알겠죠? 응? 그렇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럴 거고, 만약에 NA가 30이고 NB가 40이면 그때는 저런 상황이겠지. 둘 합쳐서 이거보다 크니까. 둘 합쳐 70이고 얘는 50이니까 그때는 저런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걸 봐야 돼. 얘는 둘이 이렇게 각방을 쓸 수가 없잖아요. 30고 40인데 어떻게 각방을 써? 헤어져서 다시 안 볼 수가 없지. 무조건 낑겨서 볼 수가 되게 슬픈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러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이 결과값을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상황적인 걸 보러 가. 둘이 멀어질수록이냐 가까워질수록이냐 상황적인 걸 기억하라. 후다닥 얘기해줄게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아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행복이요. 킥 1번. 이킥 1에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하니까 하나를 할게. 하나만. NU가 60, NA가 30, NB가 42, NA 집합 B가 50이야. NA 이걸 구하래요. 그치? 근데 요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봐봐. 요거 알면 요놈 알면 뭘 할 수 있어?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그치? 요걸 알면 교집합을 구할 수 있잖아. 요거 둘 더한 거에서 요거 빼면 되지. 30, 42에서 50 빼면 되잖아. 20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요거 더하면서 요거 뺀 게 요건 오늘 배운 드 모르간의 법칙 쓰면 이렇게 되죠. 요게 빠져나오면서 다 바꾼다 그랬어? 요건 전체에서 전체는 얼마야? 61. 요건 22를 빼면 되죠. 트와이스 레돌 만든 지가 좀 대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몇 년 사이에 걸그룹의 뭔가 판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면 어디가 나올까? 여학생인데 요 걸그룹에 관심 있나요? 지금은 가장 핫한 게 어디예요? 뉴진스, 에스파, 르세라핌. 그래서 그렇게 세 개? 네 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마이기. 그래서 여기가 트와이스, 여기가 벨벳 이렇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전체가 50이에요.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8명. 그러니까 합집합이 42라는 얘기예요. 합집합이 42. 합집합이 42야. 그러면 얘가 30이고 얘가 25래. 얘가 30, 얘가 25니까 30, 25에서 42를 빼면 교집합이 나오겠죠? 55에서 40이니까 13이야. 여기가 13이야. 이해돼?
이게 13이니까 여기 17이지? 그냥 끼워만 넣으면 돼. 그럼 문제 물어보는 거 다 푸는 거야. 그죠? 내용이 긴데 문제는 금방 풀어요. 3번. 얘도 전체가 40명이래. 근데 얘는 음악이고 얘는 영화야. 음악, 영화. 음악을 좋아해. 얘 전체는 40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게 26명, 영화를 좋아하는 게 18명.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에게 X라고 놓을게요. 그냥 땅 먹게 하면 여기가 X야.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26명이니까 여기 26백 X지? 그냥 영역을 채워놓으면 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18명이니까 여기 18명 빼기 X라고 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만 남았네? 요거 합치면 얼마야 돼? 40이어야 돼. 근데 여기 합치면 26이지? 26에다가 요걸 더해봐. 20-18 가면 44 빼기 X거든? 이거까지 더해서 40이 돼야 되네. 여기가 X 빼기 4가. 근데 각 땅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1병은 안 되잖아.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X의 범위가 나와. 이런 건 시험에 많이 내. 서술형 뭐 점수 가져가. X가 0 이상, 4 이상. 18 이하, 26 이하. 18 이하. 그러니까 간단한데 시험에 많이 내요. 2개짜리 내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 되고 3개짜리는 계산이 좀 길죠. 3개짜리는 영역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게 마지막 4번이에요. 그거 하고 마칠게요. 너 머리 잘랐어? 아니? 까맣겠지. 교내 봉사활동을 3회 실시하였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리고 잘 봐요. 3차. 네. 그리고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니까 이 바깥에 왕따는 없어. 무조건 이게 전체 집합이지. 그게 35명이에요. 35명. 그런데 3회 모두 참여한 학생이 10명이에요. 여기가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없네. 문자를 써. K, E, C, X, Y, Z. 어떻게요? 미지수가 6개나 되는데요. 6개를 각각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제끼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각각 구하라 그러면 제끼면 돼.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예지일 리가 없잖아. 미지수가 6개나 되는 방정식을 물어볼 리가 없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2번 이상 참여한 놈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0이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지. 그치?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자. 1차 한 사람이 몇 명이래? 30명이래. 1차 한 사람은 a 더하기 x 더하기 y는 더하기 10이 30이야. 2차 한 사람은 b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10이 2차 한 사람이 25명. 3차 한 사람은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0이 3차. 그게 18명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35명이에요. 전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y, z 10이 35명이에요. 우리는 잘 보면 원하는 게 뭐냐면 얘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뭉태기로 보면 돼. 얘를 한 뭉태기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쟤네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미지수 6개를 한 따로따로 푸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렇지? 뭉태기로 보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가 B 더하기 C에다가 2배 X, Y, Z 32지. 그게 얼마야? 요놈이잖아. 55에다 싶으면 73이야. 동그라미, 세모, 얘랑 얘 연입해서 풀면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12, 35야. 빼면 세모 사라지고 동그라미 20은 73에서 35를 빼면 38이야.
그래서 동그라미는 18이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동그라미 더하기 10이니까 28이 답이다. 문태기로 보면 돼. 괜히 문자 많다고 쫄지 말고 문자를 지정만 하면 돼요. 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고생했고 특강 듣는 사람은 10시까지 오시면 되고 책은 샀어요? 네, 그럼 됐어요. 특강은 따로 숙제가 나가지 않을 거니까 수업 시간 안에 웬만하면 해결합시다. 숙제는 내가 단톡방에 올려줄게. 핸드폰 요거 잘 챙겨가시고 그 정규반은 화요일에 땡겨서 오는 거예요. 이제 어? 방학 때 화토 화요일도 오전으로 땡겨서 오잖아요. 오후에도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다 오고 오전 화토 똑같이 10시부터 10시 수업부터 2시 방학 3주간만 다 그렇게 안내해서 보내주는데요. 제가 그대로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큰일 났거든요. 얘기 안 했으면 다 땡겨서 방학 3주간 다 종이도 그렇게 줬잖아요. 다 그렇게 줬다니까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땡겨. 그리고 제가 이것도 표도 얘기해줬잖아요. 영상 찍으면서도 월수금 이렇고 화톱 이렇고 다 얘기했구만. 영상도 다 증거가 있어. 유튜브에 올라갈 때니까. 표정 봐. 일정 있어? 아니. 화토 똑같다니까. 화토 똑같아. 지금 오는 시간이랑 똑같다고. 10시요? 네, 10시 15분부터 2시 화토. 방금 표정이 너무